정봉재 정치쇼 제4부 보세 품격 시작하겠습니다. 자, 할 말을 한다. 나라 걱정하는 돌직구 정종 브라더스 정도원 의원님. 네, 정도원입니다. 예, 정태근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정태근입니다. 예. 자, 지난주에 세종 리더십 말씀하다가 마지막에 지식 경영 리더십 그거는 오늘 추가로 했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식을 듯 하면 또 뜨거워지고 식을 듯 하면 또 뜨거워지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뭐 이미 정리가 되던데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간 문제지. 예. 바른정당은 이제 일부가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물론 이제 전당대회 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국민의당하고 뭐 같이 교섭단체를 만든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국민의당은 또 그냥 전체가 이렇게 또 바른정당 잔류파하고 뭉치는 게 아니고 국민의당 일부가 또 민주당으로 갈 겁니다. 지난번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국민의당 잔류파, 바른정당 잔류파가 모여서 또 교섭단체를 만들겠죠. 그게 이제 최종적인 모양인 것 같아요. 저는 좀 보수 통합 문제에 대해서 좀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내년 선거를 위해서 이제 뭐 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실제로 절실한 반성 내지는 개혁 과정을 통해서 보수가 다시 혁신돼 나가는 과정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지금 출당 조치를 명분으로 삼는다는데 집권당으로서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탄핵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최경환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지 출당하니까는 그것도 쉽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집권당을 또는 정부를 공격하는 걸 통해서 지지율을 조금씩 회복하는지 몰라도 장래에 집권당의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제일 우려스럽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서청원 최경환 의원 출당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자체가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필요 최소 조건이죠. 최소 조건인데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거 가지고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것까지도 안 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되리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들어가는 의원들이 이제 그걸 요구를 했겠죠. 그래서 그 정도는 할 것 같은데요. 아마 출당을 최경환 서청원을 못 시키면 지난번처럼 또 당원권 정지하겠죠, 뭐. 근데 그게 의미가 있나요? 근데 당원권 정지하면 바른정당 쪽에서 이제 가나요? 그 우리가 요구했던 게 됐다 이렇게 보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구실이죠. 명분이 이제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해더라도 이미 시기가 다 놓쳤죠.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일단 전당대회 전에 탈당을 했다가 그래도 자유한국당에서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조처를 취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게 조치가 되면 명분을 얻어가지고 통합한다. 뭐 이런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상한데요. 국민들 보기에는 다 눈 가리고 아웅이죠 뭐.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계속 말씀했던 것처럼 보수 정치 세력으로서의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반성과 개혁과 변화 이걸 어떻게 할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진수 의원도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오셔서 진수희 전 의원 바른정당에 뭐 가봐야 한 6, 7명이다. 숫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데 그래고 제가 그게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한 번 6, 7명 가겠죠. 많아봐야 7, 8명. 거기서는 계속 이제 축소 줄이고 하려고 들 테고 의미를 제가 볼 때는 한 10명 안팎 될 것 같은데요. 바른정당은 뭐 숫자 관계없이 한 명만 지금 빠져도 지금 교섭단체가 무너지는데요. 원내 교섭단체가 무너지니까. 제가 보기에도 지금 정도원 선배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의 한 10명 정도 수준은 탈당을 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무성 전 대표가 26일까지 이 26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필요 최소한 조건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아 26일이요. 아 그리고 또 전당대회 일정이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전당대회 전당대회가 이제 11월 13일. 11월 13일 전당대회 일정이 들어가는 그 직전까지는 매듭 짓겠다. 탈당을 전행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후보 등록 마감이거든요. 그때가 아 그때가 26일이 마감인지 시작인지 해가는. 후보 등록 마감 기간인 것 같네요. 예? 후보 등록 마감 기간인데 그러면은 이때까지 이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에서 조치를 취하라. 그럼 우리가 탈당해서 가겠다. 그거는 명분이고요. 예. 이미 이제 머릿속에는 다 탈당이 결정이 됐어요. 이미 이제 통합한다. 예. 남아 있는 사람들 보러 니들 같이 올래 아니면 계속 혼자 갈래. 이거는 이미 짜여진 각본이죠. 마음은 떠났죠. 이제 몸만 가면 되죠. 괜히 그냥 뭐 끼안고 무슨 입 맞추고 이런 건 다 폼이었죠. 그럼 바른정당은 전당대회를 하나요? 전당대회를 해야 되겠죠. 하긴 하죠. 하는데 아마 그런 상태가 되면은 전당대회가 실질적인 뭐 경선 같은 경우가 아니라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추대하는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겠죠. 되게 또 약식으로 지금 하게 돼 있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전당대회에서 그러면 또 비상한 각오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든지 뭐 이런 가능성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정두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갈 분들 가고 그리고 이제 바로 국민의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민주당으로 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통합 논의가 될 거 아니에요 또. 저는 지금의 정세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요. 네. 자유한국당이 통합을 해도 내년 지방선거에 그렇게 크게 지지를 받을까라는 의문은 뭐 당연한 거고 예.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도 내년 지방선거 때는 지금같이 50%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경제 위기가 굉장히 심화되고 적폐 생산이 계속 끌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지치고 뭐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3지대 중간지대에 새로운 정당이 잘 짜여지면 사실은 의외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미 이제 국민의당 실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예. 새로 그게 이제 바른정당하고 뭐 국민의당하고 합치든 아니든 이거보다도 그것이 표방하는 모습들이 국민 보기에 모양새가 괜찮냐 안 괜찮냐 예. 이거에 따라서 상당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모양새는 좀 갖춰질 겁니다. 유승민, 안철수 이렇게 같이 가면서 정말 중도로 가겠다. 우리는 이제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우리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하면은 좀 의의가 있고 또 그걸 호남 아까 말씀하셨듯이 호남의 근거를 둔 의원들의 반발. 그러니까 이제 일부가 될지 많이 될지 민주당으로 가죠. 빠져나와서. 예, 지방선거 전에 많이 가죠. 또 근데 민주당 그 지역위원장들 후보들 지금 뭐 차고도 넘친다는데 예? 지방선거. 그 민주당에서 또 받을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래요. 관심도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럼 우리도 그 얘기 그만하고 세종으로 넘어가죠. 아주 자기가 사회를 다 봐요 그냥. 아니 근데 이제 국민들은 야 저건 간다 그랬다 안 간다 그랬다 간다 그랬다 안 간다 그랬다. 그러면 26일까지는 결단이 나나요? 아 이번에 간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그 가요? 네. 지난 주말에 잠깐 지방을 어디 다녀왔는데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그 택시 운전사 두 분이 예. 그 동네 현역이 무조건 떨어진대.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만 이분이 원래 이제 새누리당에 있다가 바른정당 갔다가 다시 자유한국당 갔다가 예. 또 이제 탈당하니 많이 그랬다는 한번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니 무슨 저런 부산인데요? 지조가 없는 아니 부산 아닙니다. 지조가 없는 국회의원이 있냐 나도 그래가지고 부산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니 특정인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 하여간 국민들 보기에는 한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택시 기사들이 그 지역의 민심을 잘 그럼요. 반영하잖아요. 예.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 근데 우리도 옆에서 지켜보면 좀 답답해요. 저거 뭐 할 건지 말 건지.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점점 이제 월급쟁이로 변하고 있어요. 생계형 월급쟁이들로. 알겠습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는 정두원 정태근 의원도 춤추게 만듭니다. 자 김진만 님 정두원 의원님 평상시에 동네 아저씨 패션이었는데
오늘 패션 짱이에요. 오늘 상가집 가신대요. 저 같은 진보 성향도 의원님한테 조금씩 끌리는 세상이 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세종의 리더십 첫 번째 소통, 두 번째 인재 등용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끝나고 나면서 오늘 마지막에 지식경영 얘기하고 말씀하시고 책도 좀 추천을 해줘라. 자, 이따 책 추천할 시간이 없어요. 그걸 뭐 혹시 빼질지 모르니까요. 우리 또 정봉주 정치쇼가 친절한 방송이니까요. 예. 우리 세종대왕 세종의 리더십을 쉽게 알 수 있는 그 통로를 좀 몇 개 소개를 먼저 시켜드리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시죠. 여기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서 보겠지만 이게 지금 세종처럼이라는 책이거든요. 박현모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예. 한 500페이지 되는데요. 이분이 한 평분이고 무려 세종실록을 18번을 읽고 쓴 책입니다. 이 책이. 그래서 저희도 이분들을 초청해 왔을 때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 세종처럼 잘 쓴 책입니다. 예. 잘 쓴 책이고 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건 아니죠. 우리 공부할 때 이 사람 왔었어요. 한번. 오해할까봐. 예. 그리고 그럼요. 이 책을 쓰기 전에 쓴 책이 이 세종의 수석 리더십이라고 그래서 세종의 수석 리더십이요. 예. 그리고 같은 분이 쓴 건가요? 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그 발간한 책인데요. 이 두꺼운 책을 읽기가 어려우시면 요거는 뭐 한 100페이지 정도 되니까 핸드북 점 형식으로. 예. 그래서 볼 필요가 있고 올해 나온 책 중에 하나가 대통령 세종이라고 독특하네요. 그건 대통령 세종. 옛날에 국회의원도 하셨던 17대 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었던 양영일 박사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상당히 이분이 보니까는 그 양영일 조선대인가 어디 총장하셨던 실록을 많이 읽었고 또 요 책 맨 뒤에 보면은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세종의 여인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세종대왕께서 너무 여자를 좋아하시는 것처럼만 우리 이제 정돈 선배님이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가장 사랑한 사람은 그 첫째 부인인 소윤왕후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처가가 다들 이제 그 앞에 태종이 이제 처가 정치들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다 아버지부터 다 시험부터 몰살 당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식경영. 지식경영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세종은 목적 그리고 기본 방향 그리고 실행 방안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지식경영을 한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가 농업 생산력 증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농경사회니까. 그러기 위해서 천문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역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내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교육 정보유통. 그래서 한글 창제가 그야말로 가장 그 정보가 제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한 게 이제 인쇄술이죠. 그다음에 이제 역시 세종은 이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해서 봤죠. 그래서 이제 경제 제도 개혁. 그래서 이제 뭐 조세 제도라든지 정비를 하고 도량형을 정비하고 화폐 개혁을 하고 그다음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군사력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문화. 그래서 이 5가지 이 생산력을 증가시키고 교육을 하고 경제 제도를 확보하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문화적으로 융성하게 만드는 큰 목적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실천하는 기본 방향이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가 인재 경영. 두 번째가 혁신 경영. 혁신 경영 쉽게 말씀드리면 이럽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R&D라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세종 시대에 뭐 후문각이라든지 그런 과학관을 만들어 가지고 학자들을 양성시키고 연구시키고 투자하고 그리고 이제 성균관에서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집현전에서 배치해 가지고 실제 정책을 개발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실 이때 이 인문적으로나 과학기술적으로나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그 당시로 따지면 전 분야에 걸쳐서 준비를 하죠. 세 번째 중요한 기본 방향이 뭐냐면 이분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게 학습과 독서 경영입니다. 조선시대의 가장 중요한 학습 방법 중에 하나가 특히 지도자들이 이제 왕한테 이제 경연이라고 그래가지고 경서를 가리키거든요. 그게 일종의 세미나식 토론이에요. 그래서 세종은 거의 매일같이 20년에 걸쳐서 매일같이 했는데 또 세종대왕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 주로 이제
이 시종관들이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경서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세종은 그것도 하지만 역사서를 많이 하자. 그래가지고 그 중국의 이제 기원전 4세기부터 시작해서 10세기까지의 역사를 쭉 한 290권 넘게 정리해 놓은 책이 그 자치통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쉬운 세공으로 모아놓은 게 자치 강목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중국에서 역사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쭉 공부하고 난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지금 조선이랑 결합시키면 어떻게 할 되느냐. 것이냐. 라는 세미나를 계속을 했다는 거죠. 정도원님. 그래서 세종대왕 그 동상을 보면 항상 책을 읽는 모습이잖아요. 광화문에 가면 예. 역시 책을 읽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이 예. 제일 싫어하는 표현인데 학습 독서경이요. 정치인들은 이제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의정 활동할라, 지역 관리할라 뭐 바쁜데. 근데 그 공부를 계속 하긴 자료는 많이 보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요새는 많이 보는 편이죠. 옛날에 예. 비해서요. 근데 제가 이제 정태근 의원의 얘기에 붙여서 예.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세종대왕이 정치력도 굉장히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가 권력을 한번 잡는 과정을 이제 저희들이 참여를 했었잖아요. MB 정부 때. 막상 권력을 잡으니까 이제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부류하고 아하. 또 하나는 이 권력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얼마나 즐길 것이냐 권력을 가지고 이제 이 두 가지 부류 나누는데 전자를 보통 충신이라고 그러고 후자를 보통 간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요, 이 충신들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연구하고 뭐 그래요. 근데 간신들은 권모술수, 음해, 모략에 능해요. 두 분들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었나요? 저는 제가 다 포함됩니다. 근데 그 후자들한테 전자들이 항상 밀리게 돼 있어요. 가만 놔두면. 예. 그래서 결국 간신들이 며칠 만에 밀리셨어요? 저는 뭐 한 달도 안 되게 밀려났는데 그래서 그거를 애써 그 충신들은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애써 등용을 시키는 이제 노력을 리더가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집현전을 만들어서 학자들 모아놓고 힘을 실어주고 같이 공부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도대체 뭐 무궁무진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해가 되는 게 자 리더가 보기에는 다 앞에서는 바람 소리도 하고 비판의 소리도 하는데 귀에 달콤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뭐 어쨌든 옆에서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 정말 충직하게 바른 길로 가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등용하는 이 리더십은 본인이 보이는 거다. 네, 그런 의지를 이제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죠. 예. 여담입니다만 이거 듣고 넘어가야 돼요. 9941님 정말 참으로 좋은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여담입니다만 사실은 공부 잘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세종대왕에 대해서 방송에서 드라마로 제작을 해가지고 공부 좀 하라 해서 세종대왕 방송 그 드라마가 2번 나옵니다. 실제로 2008년 1월달에 지금 파업 중인 뭐 K 방송에서 대왕세종이라고 그러니까 MB가 당선되자마자 대왕세종이 나오고요. K모 방송에서 방송에서요. 그리고 KBS죠. 제가 진짜 소개시키고 싶은 방송은 예. 2011년 말에 MB 정권 말기입니다. 예. 이때 뭐가 나오냐면 SBS에서 뿌리 깊은 나무라고 예. 이 한글 창제와 인재 등용하고 이 과정들을 아주 생생하게 그린. 거기 그때 이제 그 대왕세종으로 누가 나왔냐면 이거 한석규가 드라마인가요? 나오고. 드라마예요. 다큐멘터리가 아닌 거죠, 네, 둘 다? 드라마 오. 24부작 드라마예요. 오호. 그리고 그때 떴던 이제 그 신세경 씨가 여배우가 이제 그 궁녀로 나와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막 한글을 하는데 지키고 막 목숨 걸고 지키고 나오잖아요. 예. 이 그 극본을 쓴 작가가 김영현이라고요. 경제학과 출신이에요. 제가 2년 후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 계기로 혹시 그 우리 청취자들께서 다시 보기를 많이 들어가실지 모르니까 SBS에서요. 예. 한 24부작 한 3,000원에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깨알 같은 그 영업도 해주세요. 저도 다시 봐야겠네요. SBS에서 2011년 말에 예. 방영했던 뿌리 깊은 24부작. 나무. 불휘 이때 깊은 나무 뿌리. 시청률이 25%나 올라갔습니다. 최고 시청률이 대단히 이 화제를. 김효연 작가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금도 계속 작품 드라마 써요. 이 작가. 양반이 지금 대장금 썼지요. 그래요? 대장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선덕여왕, 뿌리 깊은 나무,
아주 대표적인 사극 작가입니다. 그러면 와이대 후배예요? 예. 시청자들은 또 주인공에 관심이 많잖아요. 주인공이 누구였나요? 그때 한석규였다니까요. 아 한석규였구나. 기억이 나네. 아 그렇구나. 그 신세경 씨가 그 스타로 등극하는 그 그럼요. 예. 그때 궁녀로에서 막 그 궁녀인데도 불구하고 왕을 옆에서 그냥 보좌도 하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숨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약간 각색이 물론 각색이 좀 됐죠. 된 거겠죠. 근데 그 뿌리 깊은 나무를 보면 실제로 세종이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감시하는. 박나희님, 정태근 의원님에 대해서 저는 잘 몰랐는데 다방면은 똑똑하고 깊이가 있는 분이네요. 또 오늘 세종 얘기는 본인이 잘 알기도 하지만 또 특별을 많이 준비도 좀 해오셨어요. 평상시에 관심도 많고. 2577님, 정돈 의원님 저는 진보인데요. 다음에는 꼭 당선되어서 진정한 정치해 주세요. 한 달 만에 밀렸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좀 마지막 정리 좀 해주시죠. 시간이 다 되는데. 저희가 앞으로 한국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모든 정치인뿐만 아니라 특히 어린 학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가 되길 꿈꾸는 어린 학생들이 이 세종대왕이 살아온 모습과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세종처럼 정치인들이요 학습하고 독서하라. 좋습니다. 예, 정봉재 정치쇼 저는 오늘 마치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두 분 인사하시고요. 예, 또 뵙겠습니다. 예,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평화로 가는 대한민국 땡큐 피스 코리아.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최경환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의원 출당.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지 출당하니까는 그것도 쉽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집권당을 또는 정부를 공격하는 걸 통해서 지지율을 조금씩 회복하는지 몰라도 장래에 집권당의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제일 우려스럽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서청원 최경환 의원 출당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자체가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필요 최소 조건이죠. 최소 조건인데 아이고, 예.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거 가지고 의미가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것까지도 안 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되리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들어간 의원들이 이제 그걸 요구를 했겠죠. 예. 그래서 그 정도는 할 것 같은데요. 아마 출당을 최경환 서청원을 못 시키면 지난번처럼 또 당원권 정지하겠죠, 뭐. 근데 그게 의미가 있나요? 근데 지금? 당원권 정지하면 바른정당 쪽에서 이제 가나요? 그 우리가 요구했던 게 됐다 이렇게 보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구실이죠. 명분이 이제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어쨌든 지금- 그렇게 해더라도 이미 시기가 다 놓쳤죠.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일단 전당대회 전에 탈당을 했다가 예. 그래도 자유한국당에서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조처를 취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게 조치가 되면 명분을 얻어가지고 통합한다. 뭐 이런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상한데요. 국민들 보기에는 다 눈 가리고 아웅이죠, 뭐.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계속 말씀했던 것처럼 보수 정치 세력으로서의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호남에 근거를 둔 의원들의 반발. 그러니까 이제 일부가 될지 많이 될지 민주당으로 가죠. 빠져나와서. 예, 지방선거 전에 많이 가죠. 또 근데 민주당 그 지역위원장들 후보들 지금 뭐 차고도 넘친다는데, 예? 지방선거. 그 민주당에서 또 받을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래요. 관심도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럼 우리도 그 얘기 그만하고 세종으로 넘어가죠. 아주 자기가 사회를 다 봐요 그냥. 아니 근데 이제 국민들은 야 저건 간다 그랬다 안 간다 그랬다 간다 그랬다 안 간다 그랬다. 그럼 26일까지는 결단이 나나요? 아 이번에 간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가요? 네. 지난 주말에 잠깐 지방을 어디 다녀왔는데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그 택시 운전사 두 분이 예. 그 동네 현역 의원 무조건 떨어진대.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만 이분이 원래 이제 새누리당에 있다가 바른정당 갔다가 다시 자유한국당 갔다가 예. 또 이제 탈당하니 많이 그랬다는 한번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니 무슨 저런 부산인데요? 지조가 없는 아니 부산 아닙니다. 지조가 없는 국회의원이 있냐 나도 그래가지고 부산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니 특정인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 하여가 국민들 보기에는 한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택시 기사들이 그 지역의 민심을 잘 그럼요. 반영하잖아요. 예.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우리도 옆에서 지켜보면 좀 답답해요. 저거 뭐 할 건지 말 건지. 요새 국회의원들이 점점 이제 월급쟁이로 변하고 있어요. 생계형 월급쟁이들로. 알겠습니다.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는 정두원 정태근 의원도 춤추게 만듭니다. 자 김진만님 정두원 의원님 평상시에 동네 아저씨 패션이었는데 오늘 패션 짱이에요. 오늘 상가집 가신대요. 저 같은 진보 성향도 의원님한테 조금씩 끌. 정봉주의 정치쇼 제4부 보세 품격 시작하겠습니다. 자, 할 말을 한다. 나라 걱정하는 돌직구 정종 브라더스 정두원 의원님. 네, 정두원입니다. 예, 정태근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정태근입니다. 예. 자, 지난주에 세종 리더십 말씀하다가 마지막에 지식 경영 리더십 그거는 오늘 추가로 했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식을 듯 하면 또 뜨거워지고 식을 듯 하면 또 뜨거워지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뭐 이미 정리가 되던데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간 문제지. 예. 바른정당은 이제 일부가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물론 이제 전당대회 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국민의당하고 뭐 같이 교섭단체를 만든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국민의당은 또 그냥 전체가 이렇게 또 바른정당 잔류파하고 뭉치는 게 아니고 예. 국민의당 일부가 또 민주당으로 갈 겁니다. 지난번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예. 국민의당 잔류파, 바른정당 잔류파가 모여서 또 교섭단체를 만들겠죠. 예. 그게 이제 최종적인 모양인 것 같아요. 저는 좀 보수 통합 문제에 대해서 좀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일단 내년 선거를 위해서 이제 뭐 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실제로 절실한 반성 내지는 개혁 과정을 통해서 보수가 다시 혁신돼 나가는 과정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지금 출당 조치를 명분으로 삼는다는데 예. 집권당으로서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탄핵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반성과 개혁과 변화 이걸 어떻게 할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 이제 진수 의원도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오셔서 진수희 전 의원 바른정당에 뭐 가봐야 한 6, 7명이다. 숫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데 그래고 제가 그게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한 번 6, 7명 가겠죠. 많아봐야 7, 8명. 거기서는 계속 이제 축소 줄이고 하려고 들 테고 의미를 제가 볼 때는 한 10명 안팎 될 것 같은데요. 바른정당은 뭐 숫자 관계없이 한 명만 지금 빠져도 지금 교섭단체가 그렇죠. 무너지는데요. 원내 교섭단체가 무너지니까. 제가 보기에도 지금 정두원 선배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의 한 10명 정도 수준은 탈당을 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김무성 전 대표가 26일까지 이 26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필요 최소한 조건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26일이요? 그리고 또 전당대회 일정이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전당대회 전당대회가 이제 11월 13일. 11월 13일 전당대회 일정이 들어가는 그 직전까지는 매듭 짓겠다. 탈당을 전행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후보 등록 마감이거든요. 그때가. 그때가 26일이 마감인지 시작인지 하여간은. 후보 등록 마감 기간인 것 같네요. 예? 후보 등록 마감 기간인데 그러면은 이때까지 이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에서 조치를 취하라. 그럼 우리가 탈당해서 가겠다. 그거는 명분이고요. 예. 이미 이제 머릿속에는 다 탈당이 결정이 됐어요. 이미 이제 통합한다. 예. 남아 있는 사람들 보러 니들 같이 올래 아니면 계속 혼자 갈래. 이거는 이미 짜여진 각본이죠. 마음은 떠났죠. 이제 몸만 가면 되죠. 괜히 그냥 뭐 끼안고 무슨 입 맞추고 이런 건 다 폼이었죠. 그럼 바른정당은 전당대회를 하나요? 전당대회를 해야 되겠죠. 하긴 하죠. 하는데 아마 그런 상태가 되면은 전당대회가 실질적인 뭐 경선 같은 경우가 아니라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추대하는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겠죠. 되게 또 그리고 약식으로 지금 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아니면은 이제 전당대회에서 그러면 또 비상한 각오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든지 뭐 이럴 가능성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정두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갈 분들 가고, 그럼 이제 바로 국민의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민주당으로 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통합 논의가 될 거 아니에요 또. 저는 지금의 정세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요. 네. 자유한국당이 통합을 해도 내년 지방선거에 그렇게 크게 지지를 받을까라는 의문은 뭐 당연한 거고. 예.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도 내년 지방선거 때는 지금같이 50%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경제 위기가 굉장히 심화되고 적폐 생산이 계속 끌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지치고 뭐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3지대 중간지대의 새로운 정당이 잘 짜여지면 사실은 의외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미 이제 국민의당 실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예. 새로 그게 이제 바른정당하고 뭐 국민의당하고 합치든 아니든 이거보다도 그것이 표방하는 모습들이 국민 보기에 모양새가 괜찮냐 안 괜찮냐 예. 이거에 따라서 상당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모양새는 좀 갖춰질 겁니다. 유승민, 안철수 이렇게 같이 가면서 정말 중도로 가겠다. 우리는 이제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우리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하면은 좀 의의가 있고 또 그걸 뭐